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이토록 멀어져야만 했는지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함께 그 내면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강한 황제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마치 높은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늘 지배하려 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두 분의 관계가 잠시 멈추거나 혹은 끝나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달 카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컵에 담겨 펼쳐져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손을 뻗으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공허한 선택지들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기회도 없다고 느끼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그 사람도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아이 취급하지 마와 같은 유치한 반항이 아닙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 그 아픔,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약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당신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공격적이거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미성숙함이 결국 솔직하고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시절 두 분 사이에는 분명 넘치는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함께 안정적인 미래와 견고한 기반을 쌓아가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당신의 성공과 빛나는 재능이 그 사람을 위축시켰습니다. 당신은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며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그 눈부신 빛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당신 옆에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격지심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런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당신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그 열등감과 질투심은 당신의 빛을 껐고 당신을 자신 옆에 묶어두려는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새장 안에 가두려는 것처럼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과 무한한 가능성을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빛을 꺼뜨리려 하는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유쾌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아마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난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니, 괜찮지 않잖아. 무슨 일 있어? 라고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늘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아무도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늘 강한 척,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활기차고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내면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없는 그의 삶은 방향을 잃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당신이라는 등대 덕분에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멈춰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삶의 목적의식은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빛나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며 목적 없이 표류하는 자신과 비교하며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오히려 당신을 밀어내는 행동으로 이어진 이 아이러니. 그는 당신이 너무 대단해서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쇠사슬로 묶어두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더더욱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의 자존심은 결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없어도 난 괜찮아라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에게 연락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아픔을 통해 그가 배워야 할 치유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명료한 사고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온통 당신 탓, 세상 탓으로 엉켜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이 관계의 끝에 나의 책임은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신성한 타이밍을 인지하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가린 채 절벽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림처럼 그는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어. 도움이 필요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짓된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남을 고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를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신성한 여성성의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부드러움, 직관력, 창조력, 그리고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치유의 과정을 거칠 때 당신은 내면의 힘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풍요와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채워질 때 저절로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는 승천의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아픈 관계는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눌려왔던 당신의 재능과 본연의 빛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숨 막혀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빛을 되찾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활짝 피어날 다음 장이 무척 기대됩니다. 이별의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눈부신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앞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본연의 빛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가릴 수 없는 찬란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평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이토록 멀어져야만 했는지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함께 그 내면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강한 황제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마치 높은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늘 지배하려 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두 분의 관계가 잠시 멈추거나 혹은 끝나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달 카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컵에 담겨 펼쳐져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손을 뻗으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공허한 선택지들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기회도 없다고 느끼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그 사람도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아이 취급하지 마와 같은 유치한 반항이 아닙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 그 아픔,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약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당신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공격적이거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미성숙함이 결국 솔직하고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시절 두 분 사이에는 분명 넘치는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함께 안정적인 미래와 견고한 기반을 쌓아가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당신의 성공과 빛나는 재능이 그 사람을 위축시켰습니다. 당신은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며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그 눈부신 빛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당신 옆에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격지심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런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당신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그 열등감과 질투심은 당신의 빛을 껐고 당신을 자신 옆에 묶어두려는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새장 안에 가두려는 것처럼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과 무한한 가능성을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빛을 꺼뜨리려 하는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유쾌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아마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난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니, 괜찮지 않잖아. 무슨 일 있어? 라고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늘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아무도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늘 강한 척,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활기차고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내면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없는 그의 삶은 방향을 잃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당신이라는 등대 덕분에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멈춰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삶의 목적의식은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빛나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며 목적 없이 표류하는 자신과 비교하며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오히려 당신을 밀어내는 행동으로 이어진 이 아이러니. 그는 당신이 너무 대단해서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쇠사슬로 묶어두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더더욱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의 자존심은 결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없어도 난 괜찮아라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에게 연락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아픔을 통해 그가 배워야 할 치유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명료한 사고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온통 당신 탓, 세상 탓으로 엉켜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이 관계의 끝에 나의 책임은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신성한 타이밍을 인지하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가린 채 절벽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림처럼 그는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어. 도움이 필요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짓된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남을 고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를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신성한 여성성의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부드러움, 직관력, 창조력, 그리고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치유의 과정을 거칠 때 당신은 내면의 힘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풍요와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채워질 때 저절로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는 승천의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아픈 관계는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눌려왔던 당신의 재능과 본연의 빛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숨 막혀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빛을 되찾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활짝 피어날 다음 장이 무척 기대됩니다. 이별의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눈부신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앞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본연의 빛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가릴 수 없는 찬란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평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이토록 멀어져야만 했는지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함께 그 내면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강한 황제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마치 높은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늘 지배하려 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두 분의 관계가 잠시 멈추거나 혹은 끝나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달 카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컵에 담겨 펼쳐져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손을 뻗으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공허한 선택지들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기회도 없다고 느끼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그 사람도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아이 취급하지 마와 같은 유치한 반항이 아닙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 그 아픔,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약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당신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공격적이거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미성숙함이 결국 솔직하고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시절 두 분 사이에는 분명 넘치는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함께 안정적인 미래와 견고한 기반을 쌓아가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당신의 성공과 빛나는 재능이 그 사람을 위축시켰습니다. 당신은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며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그 눈부신 빛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당신 옆에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격지심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런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당신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그 열등감과 질투심은 당신의 빛을 껐고 당신을 자신 옆에 묶어두려는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새장 안에 가두려는 것처럼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과 무한한 가능성을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빛을 꺼뜨리려 하는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유쾌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아마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난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니, 괜찮지 않잖아. 무슨 일 있어? 라고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늘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아무도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늘 강한 척,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활기차고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내면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없는 그의 삶은 방향을 잃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당신이라는 등대 덕분에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멈춰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삶의 목적의식은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빛나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며 목적 없이 표류하는 자신과 비교하며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오히려 당신을 밀어내는 행동으로 이어진 이 아이러니. 그는 당신이 너무 대단해서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쇠사슬로 묶어두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더더욱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의 자존심은 결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없어도 난 괜찮아라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에게 연락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아픔을 통해 그가 배워야 할 치유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명료한 사고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온통 당신 탓, 세상 탓으로 엉켜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이 관계의 끝에 나의 책임은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신성한 타이밍을 인지하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가린 채 절벽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림처럼 그는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어. 도움이 필요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짓된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남을 고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를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신성한 여성성의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부드러움, 직관력, 창조력, 그리고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치유의 과정을 거칠 때 당신은 내면의 힘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풍요와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채워질 때 저절로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는 승천의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아픈 관계는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눌려왔던 당신의 재능과 본연의 빛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숨 막혀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빛을 되찾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활짝 피어날 다음 장이 무척 기대됩니다. 이별의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눈부신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앞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본연의 빛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가릴 수 없는 찬란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이토록 멀어져야만 했는지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함께 그 내면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강한 황제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마치 높은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늘 지배하려 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두 분의 관계가 잠시 멈추거나 혹은 끝나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달 카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컵에 담겨 펼쳐져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손을 뻗으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공허한 선택지들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기회도 없다고 느끼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그 사람도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아이 취급하지 마와 같은 유치한 반항이 아닙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 그 아픔,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약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당신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공격적이거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미성숙함이 결국 솔직하고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시절 두 분 사이에는 분명 넘치는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함께 안정적인 미래와 견고한 기반을 쌓아가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당신의 성공과 빛나는 재능이 그 사람을 위축시켰습니다. 당신은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며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그 눈부신 빛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당신 옆에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격지심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런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당신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그 열등감과 질투심은 당신의 빛을 껐고 당신을 자신 옆에 묶어두려는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새장 안에 가두려는 것처럼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과 무한한 가능성을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빛을 꺼뜨리려 하는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유쾌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아마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난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니, 괜찮지 않잖아. 무슨 일 있어? 라고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늘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아무도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늘 강한 척,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활기차고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내면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없는 그의 삶은 방향을 잃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당신이라는 등대 덕분에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멈춰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삶의 목적의식은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빛나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며 목적 없이 표류하는 자신과 비교하며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오히려 당신을 밀어내는 행동으로 이어진 이 아이러니. 그는 당신이 너무 대단해서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쇠사슬로 묶어두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더더욱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의 자존심은 결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없어도 난 괜찮아라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에게 연락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아픔을 통해 그가 배워야 할 치유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명료한 사고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온통 당신 탓, 세상 탓으로 엉켜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이 관계의 끝에 나의 책임은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신성한 타이밍을 인지하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가린 채 절벽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림처럼 그는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어. 도움이 필요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짓된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남을 고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상처 입은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를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신성한 여성성의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부드러움, 직관력, 창조력, 그리고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치유의 과정을 거칠 때 당신은 내면의 힘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풍요와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채워질 때 저절로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는 승천의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아픈 관계는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눌려왔던 당신의 재능과 본연의 빛을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숨 막혀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빛을 되찾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활짝 피어날 다음 장이 무척 기대됩니다. 이별의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눈부신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앞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본연의 빛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가릴 수 없는 찬란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평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침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이토록 멀어져야만 했는지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함께 그 내면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강한 황제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마치 높은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늘 지배하려 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두 분의 관계가 잠시 멈추거나 혹은 끝나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달 카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컵에 담겨 펼쳐져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손을 뻗으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공허한 선택지들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기회도 없다고 느끼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그 사람도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아이 취급하지 마와 같은 유치한 반항이 아닙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 그 아픔,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약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당신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공격적이거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미성숙함이 결국 솔직하고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시절 두 분 사이에는 분명 넘치는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함께 안정적인 미래와 견고한 기반을 쌓아가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당신의 성공과 빛나는 재능이 그 사람을 위축시켰습니다. 당신은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며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그 눈부신 빛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당신 옆에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격지심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런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당신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그 열등감과 질투심은 당신의 빛을 껐고 당신을 자신 옆에 묶어두려는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새장 안에 가두려는 것처럼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과 무한한 가능성을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빛을 꺼뜨리려 하는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유쾌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아마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난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니, 괜찮지 않잖아. 무슨 일 있어? 라고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늘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아무도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늘 강한 척,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활기차고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내면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없는 그의 삶은 방향을 잃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당신이라는 등대 덕분에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멈춰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삶의 목적의식은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빛나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며 목적 없이 표류하는 자신과 비교하며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오히려 당신을 밀어내는 행동으로 이어진 이 아이러니. 그는 당신이 너무 대단해서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쇠사슬로 묶어두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더더욱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의 자존심은 결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없어도 난 괜찮아라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에게 연락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라고 말할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아픔을 통해 그가 배워야 할 치유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명료한 사고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온통 당신 탓, 세상 탓으로 엉켜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이 관계의 끝에 나의 책임은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신성한 타이밍을 인지하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가린 채 절벽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림처럼 그는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틀렸어. 도움이 필요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짓된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